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관련 있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만 봤을 때 저는 이 기업이 매출 부풀리기를 했구나 싶었는데 이 뉴스에 달린 댓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뉴스 보기 전에도 저기 옆에 이써님 채널에 소개한 애플 케어 부가세 관련 영상도 봤는데 거기 댓글에서도 반수 이상이 애플 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혜태제가 뉴스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혜태 제거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혜태 제거 분명히 잘못했고요. 그렇지만 도매상도 마냥 억울한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딱 속이기에 좋게 기사를 쓴 게 문제죠. 세금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제도라던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만약 그것이 세금 관련 문제라면 세금의 종류, 최소한 소득세가 무엇인지, 부가세가 무엇인지, 부가 방식과 구조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댓글을 달던지 비판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댓글의 90% 이상이 무지성 댓글인 거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애플 케어 부가세 관련 영상의 댓글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혜태제가 뉴스는 좀 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혜태제가를 욕하려면 어떻게 기사를 썼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뉴스 링크는 걸어 드리겠습니다. 원본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오시고요. 자, 짧게 해석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하는 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아든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은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혜태제과 입장은 맛동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매출자고요. 도매상은 맛동산을 매입하는 입장입니다. 즉 도매상이 혜태제과로부터 가지고 오는 맛동산은 도매상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고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세금 납부해라 이렇게 고지서 보내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놀랄 수 있으니까는 그걸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은 어떤 종류이고 그게 언제까지 얼마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자, 이걸 누가 받았냐? 도매상이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검토해보니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가짜 매입이 확인돼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혜태제과의 허위 매출은 도매상의 허위 매입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가라 매입이라고 하죠. 자, 이 매입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했단 말이죠. 종합소득세 액수는 무려 2,800만 원. 이미 납부를 마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돌연 6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최근 혜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에 맞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 이건 추징된 세금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에서 혜태제과가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떠넘긴 것이 뒤늦게 드러난 탓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도매상에게 떠넘긴 것이지 세금을 떠넘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혜태제과가 재화의 공급 없이, 즉 맛동산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혜태제과가 도매상들의 세금을 납부해준 효과가 최초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 채널에서 이 말이 이해 안 된다는 분 있으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소득세하고 부가세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없을 일하고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혜태제과가 만약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왼쪽에 혜태제과고요. 오른쪽에 도매상이 됩니다. 자, 혜태제과 뭐 하는 데입니까? 자, 밀가루 사서 튀겨서 과자 만드는 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맛동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맛동산 만들어서 팔죠. 도매상에게. 도매상 입장에서는 혜태제과로부터 맛동산을 사서 그 다음에 소매상이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맛동산을 파는 게 도매상의 일이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 100만 원에 비용 50만 원을 뺀 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세율을 곱하고 세무조정이 있고 뭐 이런 거 세액 감면이 있는데 다 그 지금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소득세 납부 금액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아닙니다.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전에는 자, 매출을 100만 원 했고 매입을 50만 원 했고 자,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거기에 10%씩이니까 매출 부가세 10만 원에서 매입 부가세 5만 원 뺀 5만 원을 납부를 했겠죠. 자, 그리고 혜태 제과의 매출은 도매상에 매입이 됩니다. 자, 혜태 제과가 100만 원의 매출을 했다라면 도매상이 100만 원을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매상이 100만 원 매입해서 거기서 20% 이윤 붙여가지고 120만 원 판다 이렇게 되면은 도매상의 매출은 120만 원이 되고요. 매입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는 2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요. 소득세는 2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에 수익 비용 구조라고 하면 혜태가 여기서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10만 원 부가세 별도만큼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그 매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겠죠. 자, 비용은 똑같습니다. 혜태 제과의 비용은 똑같습니다. 매출만 단순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6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부가세도 6만 원을 내는 겁니다. 자,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 매입이 1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매상의 매출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매입 금액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소득세 10만 원 납부하고요. 부가세 만 원 납부합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전후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태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전 소득세는 50만 원, 부가치세 5만 원, 그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소득세 60만 원, 부가세 6만 원 해서 10만 원, 소득세 10만 원, 부가세 만 원 이렇게 더 냅니다. 여기 제가 부호를 붙여놨죠. 플러스는 더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0만 원을 더 내죠? 자, 도매상 한번 볼까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전 소득세 20만 원, 부가세 2만 원, 그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소득세 10만 원, 부가세 만 원 이렇게 해서 소득세 1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만 원만큼 덜 낸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를 보면 혜태제과가 도매상의 소득세 10만 원과 부가세 만 원을 더 내준 거죠. 자, 그리고 도매상은 소득세 10만 원과 부가세 만 원을 덜 낸 거죠. 자,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추징한 금액은 도매상이 내지 않았던 소득세 10만 원과 부가세 만 원을 추징한 겁니다. YTN 취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40개에 달하는 직영 영업소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확인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이지만 취재진이 도매상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2016년 발급량도 상당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허위 매출 신고는 2016년도부터 해왔고 취재진이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내용인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혜태제과의 허위 매출은 도매상의 허위 매입이 됩니다. 당시 혜태제과 측이 협의도 없이 가짜 매출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도매상들 설명입니다.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매출이 잡혔으니 나중에 마이너스 생겨서 끊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발행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는 1억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당시 영업소당 3억 원이 넘는 가짜 매출이 잡혔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쏟아지는 도매상들의 항의에 영업소들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인터뷰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도매상들의 억울한 내용이 나오죠. 12월 31일에 1억 2천만 원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1억 2천만 원을 발행해야 되는데 1억밖에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분명히 혜태제과의 잘못 맞죠? 회계사 입장에서 혜태제과 편 들 생각 없습니다. 자, 분식 회계 맞고요.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발행해준다고 했는데 안 한 거니까 가공 매출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
도매상들 하나도 잘못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더 발행해달라고 혜태 측에 강력히 요청하실 분 계시나요? 혜태 제과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덜 발행해줄수록 도매상들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세금이 추징되기 전까지 혜태 제과의 이 행태에 대해서 갑의 횡포고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도매상 있었을까요? 정말 도매상 입장에서 허위 매입으로 인한 탈세를 하고 싶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세무대리인과 의논을 했었어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부가세 불공제 처리하고 경비 불공제 처리하면 되고, 그만큼 세금 더 냈으면은 최소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만큼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행태를 알고 있었지만 손해가 아닌 그 당시에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가 지금 발각되니까 억울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사 개입은 없었고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부문 임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나온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발행해버리면 그 교차 확인이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뭐 방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영업소 단독으로 행해진 결과인지 저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관련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분식회계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뉴스에서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도매상들의 추징 금액을 혜태가 대신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도매상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많아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자, 피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아니라 책임지고 100% 해야 되는 거 아님? 자, 좋아요가 1000개고요. 자,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도매상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은 정말 최악이다. 좋아요 579개. 자, 대기업은 세금 깎아주고 개인 도매상인 세금 폭탄. 자, 왜 도매상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왜 세금까지 물어야 함? 도매상으로 전가하면 안 되지. 잘못된 거 맞네. 분명 관할세무서 비리 없인 불가능한 일. 이거는 왜 가만히 있는 세무서까지 또 들먹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리 없이 뭐 세금 계산서는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정치충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세금 적게 거쳤다고 하더니만 뭐 이렇게 있는데 좋아요가 115개. 자, 도매상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됩니다. 자, 뭐가 손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본사에서 다 세금 내주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무엇이 도매상들의 피해고 손해죠? 여기 다 손해고 피해라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 세금, 즉 탈세 금액을 피해 손해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혜태제과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미 그 도매상들의 소득세, 부가세 일부분은 혜태제과가 낸 효과입니다. 이게. 자, 이 추징된 세금은 원래 본인들이 낼 세금이었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근데 도매상들이 진짜 억울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원인이 혜태제과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이라면 가산세 정도는 혜태한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혜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피해본 부분을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때다 싶어서 자, 이것까지 다 내줘. 이건 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까지 추징이 다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혜태제과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혜택제가는 우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도매상들이 부담해야 되는 일부의 소득세, 부가세 부분의 혜택제가가 먼저 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추징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원래는 그 금액을 다시 또 혜택제가 쪽으로 되돌려주거든요. 예,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도매상한테는 원래 내야 될 소득세, 부가세 거두는 거고 다시 혜택제과한테는 그만큼 매출을 부풀렸으니까 매출을 다운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 부가세는 다시 환급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환급을 안 해줄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있어 보이거든요. 의도하고 작정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분식 회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액적인 제재 이외에 만약에 이 분식 규모가 크다라면 감사 의견 거절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뉴스의 팩트는 두 가지 내용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도매상의 탈세 문제와 혜택제과의 분식 회계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혜택제과는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본인들의 세금의 탈세를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탈세를 조장을 했죠. 자, 이 기사 내용 자체는 도매상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인데 반대로 혜택제과가 탈세를 했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게 기사가 써줬죠. 여기서 혜택제과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기사를 쓰려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부풀려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분식 회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매상의 잘못이다 라고 기사를 쓰려고 했으면은 혜택제과로부터 가공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 내야 할 소득세와 부가세를 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쓰여졌어야 됩니다. 양측 다 잘못했다라고 기사를 쓰고 싶었으면 혜택제과가 허위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혜택제과는 분식 회계를 했고 혜택제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도매상들에 대해서 그동안 탄로한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은 이를 추징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오해하기 쉽게 기사가 나왔냐 살펴보면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아님 말고입니다.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분식 회계와 탈세 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놈이 더 나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 여러분들 분식 회계의 개념조차 지금 추상적이죠. 하지만 탈세라고 하면 정말 나쁜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자, 혜택제과를 탈세로 엮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넘긴 것,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혜택가 내야 될 세금을 도매상에 떠넘겨 혜택제과는 이익을 보고 도매상들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댓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 많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고 다시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아, 진짜 같은 상황에 대해 말한 대로 분식회계 관점에서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조회수와 댓글 수의 차이를. 위에는 분식회계 관점으로 보고 기사를 쓴 거고요. 밑에는 탈세 관점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조회수 한번 보세요. 엄청 차이 나죠? 기사 올린 것도 같은 날입니다. 2주 전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댓글 수도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분식회계 관점은 댓글 수가 20몇 개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밑에는 지금 몇천 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죠? 왜 혜택은 세금을 더 내가면서 매출을 부풀렸을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출은 작게, 비용은 높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세금을 내더라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 한번 살펴보면 대출,
입찰, 비자 등의 이유거든요. 자,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입찰에서도 매출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경력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나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에서 없는 매출을 더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자, 세금을 줄이려는 요인보다 매출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높이고 실적을 좋게 하려는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가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자, 상장 예정 기업 경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구조 요건을 맞추어야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크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할 경우에도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이 좋았을 때 자금 조달이 쉽게 되겠죠. 이런 이유에서 좀 큰 기업들은 그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매출을 크게 하려는 요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혜택 제과가 분식 회계를 함으로써 제일 피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도매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상부상조한 걸로 보이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제일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혜택 제과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믿고 투자한 주주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 정보를 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겠죠. 자, 만약에 분식회계의 매출 규모가 커서 혜택 제과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자, 당장에 그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회계감사를 저 같은 회계사들이 하는 겁니다. 보다가 너무 황당한 댓글이 있어가지고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잘잘못을 함부로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법적인 부분과 내가 모르는 그들의 사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뉴스를 보고 도매상이 종소세 탈세 물음표,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물음표, 좋아요가 19개입니다. 자, 이 말은 도매상이 종소세를 탈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분은. 자, 그리고 밑에 분도 영상 안 봐서 그런 듯, 그러니까 도매상이 탈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말이고, 그 밑에 보시면 도매상이 부가세 종소세 탈세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분도 부가세 종소세 탈세한 거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밑에 분이 조금 예술인 게, 자, 부끄러워 하실까봐 자, 파란색으로 제가 가려놨죠. 파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종소세 뭔진 아세요? 용업소 매출 부풀리게 당한 건데 뭔 탈세인가요? 도매상은 받은 물건도 없고 판 소득도 없는데 서류상 가매출 전표에 세금 추징 당한 거잖아요. 댓글 달기 전에 영상 좀 잘 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좋아요 4개입니다.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버리면 그냥 탈세로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인이 인지해서 이거를 탈세를 비껴갈 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탈세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혜태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가라로 발행했다라면 도매상은 가라로 매입을 받은 것입니다. 알고도 무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라 매입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세 탈루가 있었고 소득세 탈루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와서 바로 잡으니 도매상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시 이 파란 분이 자, 답을 주셨죠. 가라 매입의 웬 부가세 탈루인가요? 자, 가라 매입 자체가 부가세 탈루로 연결되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신고하는 거지 살 때도 신고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세를 이분이 신고해봤는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자, 부가세 신고는 자, 매출도 신고하고요, 매입도 신고합니다. 그 두 개에 차감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세무서에서 납부를 하든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든지 하는 거고요.
자, 님 말대로 매입 부풀려서 종소세 탈세한 거라면 그때 세금을 내나 지금을 내나 마찬가지인데, 예, 마찬가지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는 끊어주며 혜태는 뭔 피해 복구를 한다고 변명을 할까요? 영상조차 이분은 안 봤다라는 거죠. 세금 계산서는 이미 일 터지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한다고 변명을 하는 걸까요? 이게 피해 복구? 제 원위치로 돌린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는 사건 터지기 전에 발행해 준 거란다. 다만 원래 발행 금액보다 마이너스 해준 금액이 더 적어서 이 사단이 난 거고, 피해 복구 물음표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이 아니고 라고 이분은 댓글을 다셨습니다. 자, 진짜 여기서 파랑이의 부분은 부가세가 뭔지 종소세가 뭔지 본인도 모르고 그냥 본인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무조건 네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단 거죠. 댓글 달기 전에 영상 좀 잘 봐요. 이 말 자체도 본인도 영상 제대로 안 보고 이해 안 하고 지금 맞는 말 하는 사람한테 이제 막 쏘아 붙인 거죠. 자, 제가 이런 댓글을 소개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현대사회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면은 본인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